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스트레스 요인들로 가득 차 있다. 직장에서의 끊없는 업무 압박, 가족과의 갈등,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감정 소모, 여기에 출퇴근길, 교통체증 같은 사소한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우리 몸은 마치 긴급 상황이라도 맞이한듯 끊임없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긴장 상태는 교감신경을 계속 자극해 생존 모드를 활성화한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오르며 근육으로 혈류가 몰려 생존을 위한 대형 태세를 갖추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위급 모드가 잠깐으로 끝나지 않고 하루 종일, 심지어 며칠, 몇 달 동안 지속된다는 점이다. 안녕하세요, 닥터박민수입니다. 오늘은 항상성 노화의 한 페이지에 있는 단락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위의 상황은 우리 몸을 급격히 가속노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기간의 노화 폭격은 집중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가장 작지만 가장 강한 신체 기관이 무엇일까요? 그러면서도 우리 몸에서 가장 혹사당하기 쉬운 기관, 바로 부신입니다. 장기간 혹사당하면 부신은 번아웃됩니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무섭죠. 병원 검사에 쓰는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몸은 이미 아침에 몰인을 하고 감정은 왔다 갔다 하고 염증과 피로는 계속해서 몸에 쌓이게 됩니다. 부신이 폭발했다가 번아웃으로 번지는 과정,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부신 셧다운의 골든타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신은 양쪽 콩팥 위에 올려져 있는 손톱만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역할은 작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아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그리고 DHA 같은 회복 호르몬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견뎌내고 필요할 때 힘을 써야 때 힘을 써야 되고 그러면서도 회복하고 이 모든 것들을 조정하는 조타실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있죠. 현대인의 생활입니다. 쉬지 못하는 일, 끊임없는 알람, 과로, 수면 부족, 불안, 분노, 이 모든 것이 부신을 풀 악셀을 밟아라, 그렇게 계속해서 지령을 내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신이 혹사당할 때 첫 번째로 오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부신 폭발기, 부신이 과도하게 활성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오히려 병원에 오지 않아요. 코티졸, 아레날린이 가게 올라가서 몸을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쉽게 흥분하고 별거 아닌 일에도 분노가 치미고 심장은 벌컥벌컥 뛰고 머리는 예민하게 깨어있지만 잠은 깊이 들지 못합니다. 혈당, 혈압, 심박수 동시에 요동치고 그때마다 미세한 염증이 온몸에 퍼집니다. 우리 몸 항상 전쟁 중인 군대처럼 되는 거죠. 쉴 틈이 없습니다. 이때 염증 노화 시동이 걸어집니다. 항상성 노화의 원칙이 깨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 시기는 동시에 부신 셧다운을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골든 타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병원에는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견디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에가 이제 병원에 오는 시기죠. 폭발기를 오래 지나면 부신은 결국 기름이 다 떨어진 엔진처럼 되어버립니다. 부신 피로기, 번아웃 단계입니다.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죠. 아까와는 정반대의 사람이 됩니다. 아침에 몰인하겠다, 커피를 마셔도 개운하지 않다,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나거나 무기력해진다, 온몸이 무겁고 여기저기 통증이 늘어난다, 감기장염 같은 염증성 질환이 발생한다, 면역력이 셧다운됐기 때문이죠. 코티졸은 충분히 분비되지 못하고 혈액 검사를 해보면 굉장히 낮아 있습니다. DHA 같은 회복 호르몬도 코티졸 스테이 때문에 말라있죠. 결국 회복력 자체가 고갈됩니다. 이 시기에는 노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염증 노화의 막바지로 인해서 진정한 노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몸은 염증을 스스로 복구할 힘이 없습니다. 세포가 복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바로 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관건은 이겁니다. 지금 나의 부신은 폭발 상태인지 아니면 고갈되어 버틸 힘도 없는 상태인지 먼저 구분해야 됩니다. 작은 애들 욱하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잠을 들지 못하고 늘 긴장되어 있다면 부신 폭발기입니다. 반대로 아침에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아무 의욕도 안 나고 카페인 없이는 하루를 못 버티고 도저히 이제 내가 이 시기에 잘 견디지 못할 것 같다면 부신 피로기, 번아웃에 가까운 시기입니다. 이 구분이 바로 부신 셧다운을 막는 골든타임의 첫 단추입니다. 부신이 폭발에 각성이 초과되어 있을 때는 더 열심히가 아니라 진정시키고 내려놓는 것이 먼저이죠. 천천히 길게 숨쉬기부터 해보십시오. 자, 우리가 부신 기능이 폭발할 때, 스트레스 많을 때는 호흡을 몰아쉽니다. 활성산소 많이 생기죠. 짧고 빠른 호흡은 부신과 교감신경에 싸우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4초 들이쉬고 6, 8초 길게 내쉬는 복식호흡을 하루에 몇 번씩 의도적으로 반복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하시면 안 됩니다.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럼 그것 자체가 또 공허하게 올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십시오.
마그네슘이 도움이 됩니다. 이때 가민해진 신경의 완충제 역할을 하죠. 긴장된 신경과 근육을 이완시키는 천연 브레이크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작은 자극에 더 쉽게 흥분합니다. 아슈아간다도 도움이 됩니다. 부신의 과활동을 부드럽게 낮추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부신 스트레스 반응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폭발된 코티졸 반응은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완만하게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분노를 직접 다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참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분노와 공포를 인식하고 말로, 글로, 상담으로, 대화로 밖으로 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기라고 그러죠. 벤틸레이션입니다. 이 네 가지는 부신의 폭발 상태에서 한 단계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미 번아웃이 온 부신에게는 진정이 아니다 보충과 회복, 격려가 필요하겠죠. 잘 먹고 잘 쉬기가 중요하고요. 에너지 창고를 재건해야 됩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과로는 이 시기에 독입니다. 하면 안 되죠. 규칙적인 식사 잘 드셔야 됩니다. 충분한 단백질과 좋은 지방, 미네랄과 비타민이 포함된 진짜 음식을 통해 에너지 창고를 다시 채워야 됩니다. DHA가 고갈되어 있다고 했죠. DHA가 고갈되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줄어듭니다. 갱년기도 많이 오고 갱년기 증상도 굉장히 심해집니다. 회복 호르몬의 보조축이 바로 DHEA입니다. DHA는 코티졸과 짝을 이루는 회복 재생 호르몬입니다. 부신 피로 단계에서 DHA가 너무 낮아져 있으면 몸은 회복 단계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자, DHA 복용은 물론 검사도 필요하고 의사와의 상담도 필요한 어떤 조치라는 것을 반드시 또 명심하시고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은 최고의 부신 재건 치료이죠. 결국 부신을 살리는 최고의 약은 수면입니다. 자면서 호르몬, 세포, 혈관, 장 다 재생되는 거예요. 밤 11시 이전에는 취침을 하시고요.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는 시간을 통일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는 화면을 줄이고 블루라이트를 줄여주십시오. 스마트폰도 1시간 전부터는 멀리 하십시오.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 주십시오. 수면위생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 주사를 맞고 치료를 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신은 작지만 가장 강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혹사당하고 가장 빨리 번아웃이 옵니다. 부신이 폭발할 때는 마그네슘, 아시아간다, 분노를 내려놓는 연습, 천천히 숨쉬기로 먼저 브레이크를 만들어 주시고요. 부신이 지쳐버렸을 때는 잘 먹고 잘 쉬기, DHA 균형, 깊은 잠으로 다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부신이 폭발 직전인지 이미 번아웃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신 셧다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을 항상성 노화의 승리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닥터 박민수였습니다.